이곳은 그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이죠. 생존자 피해 모임. 생존자 모임인데, 잠깐만, 여기서 지금 3년을 여기 천막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고생을 하고, 심지어 지금 요 위에 농성, 꼭대기도 올라가고, 엊그제는 국기도 올라가서, 하여튼 이 법안은, 이쪽 생존자 모임, 이분들이 지금, 겨우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오늘 국회에서 이제 법안 통과 마지막 국회가 열리는데, 어떻게 감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도 떠오를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먼저 소개 먼저. 예, 저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성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감회라면 참, 첫째로 이 안에, 내 몸 안에 있던 큰 그 돌덩이가 그냥 한순간에 짜짜짜짜 깨지면서 갈라지는 아주 가벼운 몸. 그래서 참 감회가 새롭고 너무 한편 기쁩니다. 기쁘고, 그동안에 이 고생해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말도 못하지요. 저도 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한 국민이단 말입니다. 국민이며 국가폭력 피해 생존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거리에 노숙을 하면서 있으면서 최고 소외받았던 게,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면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잖아요.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비서진, 수많은 정치인들과 그리고 배운 지식인들이 지나갔다 왔다 하면서 그들도 보도 안 갈 때, 그때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진짜 가진 사람들의 갑질은 대단한 곳이다.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점심때 밥 한 그릇 한 끼 먹고 시작을 했던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건 투쟁이다. 네. 이게 우리가 이런 어떤 진상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죽겠다는 의지가 보였고, 또 요 위에 꼭대기 올라가서 그 추운데 농성하다가 또 거의 죽음 직전에 또 병원에 실려가서 이런 거. 이번에 정말 이 투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말 이 마지막 국회에서 하기 어려웠던 걸 국회에 올라갔는데, 난 국회를 어떻게 거기 올라갔는지 정말 보통 의지 같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거기 마지막 무산될 뻔한 걸 이렇게 살려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지금 마지막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 국회를 쳐다보는 그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기관인 국회가 쓰레기 집단? 정말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국회의원들도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나마 이렇게 진보가, 민주당이 이렇게 압승해서 다행이었지. 그 전에는요, 사실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전신이죠. 이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했을 때는 쓰레기였어요, 정말. 그래서 그 쓰레기 집단과 싸운 거죠. 정말 민주당한테 업소하고 부탁하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전신들의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무수하게 찾아갔습니다. 예, 그랬군요. 무수하게 싸움만 한 줄 알았지. 가서 업소도 오고 통사정도 오고 그랬다는 거죠. 심지어 진짜 국회의원, 지금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실명 거론해도. 예, 그거 괜찮아요. 자, 심재철 전 원내대표 보좌관은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나 가그사고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네. 그런 거 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럼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라.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진짜 이 사람이 국회 보좌진인가? 보좌진이 있다오니까 내 국회의원도 똑같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때 정말 소외감을 받았던 거죠. 그래, 알았어. 그럼 내 알아서 할게. 그때 내가 생각해낸 게 국회 안에 진입하자. 너가 내한테 그렇게 모욕을 줬으니까 너도 모욕 당해봐라. 최고 국회안이 사실은 쉬워요. 사무만 경비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행정복지원 있을 때 4년 8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그 있을 때 도망만 17번 다녔습니다. 산 타고 빌딩 타고 올라가서 결국 잡혔지만은 지금 웃으면서 이게 더 슬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네 이 국회는 식은 죽 먹기죠. 정말 이 국회를 함부로 못 올라가지만은 내가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내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마지막 국회가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었어요. 5월 5일날 어린이날 올라갔으니까 국회 봉쇄하자. 그것이 답이다. 그래서 제가 국회를 올라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올라갔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하여튼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몇 년을 싸워왔고 마지막이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지금 현재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데 네. 이런 일이 있게 된 거는 이번 총선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가 됐더라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박근혜 정권 때 그 형태를 내가 봐왔잖아요. 그때 우리 민중들이 얼마나 큰 즐거운 싸움을 했습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 탄생하지 않고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거대 정당이 됐다. 그럼 더 재밌게 싸우지요. 싸우는데 법안 통과가 마지막 국회에 이루어졌을 수 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저 사람들이 현재도 협력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걸 하는 게 이 민주화 운동의 열사들도 그렇게 했고 그렇게 만들어 왔고 제가 이렇게 이 농성하면서 지난했던 세월 동안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던 열사분들의 그 글들을 보고 왔기 때문에 진짜 불가능했던 일을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당이 이 국회를 증거하더라도 그 국회를 움직이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 자부심이 엄청 세요.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뤄냈는데 아무튼 주변 여건도 상당히 좀 유력에 돌아갔다. 이런 부분이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지금 법안 통과를 위해서 여러 번 여야를 망라하고 읍소도 하고 뭐 농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제일 정말 비참하게 현직 의원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호응을 안 해주는 사람과 제일 또 잘해주던 사람 칭찬과 응징 두 분만 좀 얘기해 주세요. 실명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로 내가 회의감을 느끼고 배신감 느끼고 분노가 느껴졌던 의원은 사실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 정말 제가 그 사람이 과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제가 작년 11월 6일 날 제가 요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위에 올라가고 24일 동안 고공단식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거의 그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진짜 불철주야 뛰다니면서 이 사건을 어떻게든 행정복지원 사건 가거사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27일 날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 꼭대기까지 올라왔었어요. 끝까지 내가 할게. 성우씨가 살아야 된다. 나는 성우씨를 살리고 싶다. 내가 책임지고 할게. 내려온나. 그래도 제가 안 내려갔어요. 근데 11월 29일 날 본회의 개최되는 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필리버스터를 해버렸죠. 본회의가 무산돼 버렸잖아요. 그때 진짜 그 심정조차도 생각할 열흘도 없었어. 그냥 기절해버린 거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민생 법안도 통과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바로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그때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런 악의 축제를 벌였던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 퇴짜 맞았잖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그거는 알고 있는 거라. 정말 나경원이라는 그 의원은 잘못하고 잘못했다고 사과도 안 하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언어의 어떤 이런 폭력도 많이 써왔고 망언도 많이 해왔고 해서 우리가 많이 국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도 최악의 그런 의원으로 꼽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그래요. 나경원 의원은 뭐 모르는 사람 없이 정말 이런 정말 뭔가 인간적으로 안타까워해야 되고 좀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제복지원 정치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방해를 놓은 나경원 앞으로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런 최악의 국회의원으로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제일 애써준 분은 누군가요? 제가 이 국회에 거의 2년 6개월 3년 가까이 있으면서 여기 있으면서 저도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돈 52만 원으로 쓴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우리 이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남한테 구걸 안 해요. 절대 후원 안 받고 저희들이 그냥 생활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밖에서 사면 8,000원이더라고. 9,000원. 그래서 국회 들어가요. 국회 식당에 국회의원 회관에 들어가면 4,800원. 하도 들어가니까네 국회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그리고 관계자가 직원 식당권 3,600원짜리를 주시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가면 계란 후라이라도 한 개 더 올려줘요. 그 정도로 내가 국회를 들락날락 했는데 개개인의 국회의원들 성향, 내가 지목하는 그 나경원, 심재철 그런 의원 빼고 개인적으로 성향은 굉장히 밝고 맑아요. 진짜 인간성 있고 인품도 있고. 근데 그 중에 꼽아라면 이 법을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던 진선미 의원 정말 이 끝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진선미 의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이분을 계속 만나왔는데 그 진심이 보였다는 거. 그리고 정의당에 이제 지금 낙선됐지만은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 추혜선 의원은 진짜 지금까지 국회 마지막까지 저와 한종선이를 챙겨주셨죠. 내하고 친구거든요. 그리고 종선이한테 누나고. 나하고 시민사이다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네, 잘 알죠. 정말 그런 사람은 필요한데 정작 낙선이 돼버렸어. 그리고 마지막에 또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 정말 이분들은 인품, 인성까지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하게 생겼잖아요. 선하게 생겼으면 속도 선해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선하게 생겼는데 악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있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우리가 몇 마디 섞어보고 만나보면 보이죠, 눈에 보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 보면 개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보면 다 그놈이다. 국회의원은 일도 안 난다는 일 많이 하지 않아요. 국정감사 때는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항상 남을 욕할 때는 또 잘한 사람 칭찬 병행해서 해야 효과가 있다. 당연하지요. 칭찬을 좀 많이 해주자. 그래서 오늘 지금 이재정 의원, 진선미 의원, 홍익표 의원 또 식당의 아주머니들 이렇게 칭찬을 해야 추혜선 의원 이렇게 해야 그 못되게 굴은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의 잘못이 더
각인되는 거거든요. 부각이 되고 각인이 네,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칭찬을 좀 하고 이번 이게 통과된다 해서 조금 더 나아질 거 없어요 지금 우리 그렇죠? 이제 조사위해서 진상이 규명되는데 또 할 일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시작이지.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해왔던 것이 어떤 투쟁인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가서 증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할 일이 많을 텐데 그걸 우리가 좀 어떻게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와주실 우리 저 시청자나 국민들께 시민들께는 이 사실은 과거사라는 문제가 국가폭력이잖아요. 네. 국가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커요. 그 트라우마가 어디로 가냐? 다 주위로 전이가 됩니다. 피해자를 피해자로만 보지 말라는 거지요. 아, 불쌍하다. 너희는 피해자니까 내가 알아서 해줄게.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똑같은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우리 이용순 할머니,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의원의 그런 갈등 관계도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심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 할머니가 윤미향 의원을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버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 섭섭해서 한마디 한 게 와전돼 버려가지고 이게 정치적으로까지 와버리는 거 이런 거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피해 생존자로만 보지 마라. 똑같은 사람으로 보고 똑같이 이렇게 대접이 아니고 함께 해달라. 더불어 그렇죠. 함께. 예. 더불어 함께 해달라 부탁이. 네네. 지나가면 수고한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 그냥 기사가 크게 나왔어요. 내일 모레 만난다는. 이게 또 안 날 기사가 났는지 염려도 드는데 아무튼 두 분이 만나서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 오늘 뭐 크게 경향신문에 내일 모레 만난다는 얘기 있어서 다행스럽다는데 아무튼 저는 그냥 옆에서 오다가다 지켜만 봐도 야 나도 이제 상당히 뭐 단식토고 이렇게 10여 년 넘게 하는데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럴 정도로. 아이고 별 말씀을 우리 형님께서는 내가 지켜보고 왔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서의 진짜 이 역사적인 인물이라. 형님은 진짜 이거는 내가 진짜 진정 내 마음 속에서 내 이만하고 지금 닭살 도는 거 봐라.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형님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죠. 아무튼 이제 시작이니까 뭐 하실 얘기 있으면 좀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진상을 밝혀나가자 이런 얘기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들이 아까 내가 더 놀란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 달라는 얘기도 안 하고 후원도 받지 안 하고 자력으로 뭐 피해자 생계비 받는 그걸로 해왔다. 더 감동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래요. 물론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 서로 일으켜주고 가는 것도 인간 세상에서 다 있는 일이니까 그런 쪽을 너무나 그렇게만 보지 말라.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단전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해요. 왜 필요 없겠습니까? 돈은 죽어서는 못 가져가요. 태어날 때도 안 가져오듯이 돈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지요.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겠죠. 이 형님께서 이런 활동을 하는 데는 당연히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생활의 조건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후원해 주는 거는 국민들이 진심을 다해서 후원해 주는 거는 감사하게 받고 그 돈으로 이 대한민국을 진짜 인성의 선진화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거 그거는 내가 굉장히 진짜 좋게 평가합니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뭐냐면 한 가지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늘
진짜 밑바닥에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돈 문제 때문에 늘 갈등이 불러일으켜지잖아요. 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받았던 후원금 이런 거 제대로 쓰라는 거죠. 그럼 욕 안 먹는단 말입니다. 네. 그걸 내가 이제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피해 생존자들이. 참 제가 뜻밖에도 이렇게 맑고 건강한 생각으로 이 운동을 했다. 나는 지금 2, 3년 몇 년 하면 굉장히 좀 조급하고 답답해하고 빨리 이걸 하고 싶어 할 텐데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어떤 보상이나 배상보다 진상 규명 먼저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때 정말 과연 이 운동을 이끌어온 사나이 장부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예.